이렇게 소품이 되면 어떻겠냐, 어떨까? 예, 사용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사실 규모는 작지만 네. 저희 반에는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도 있고요. 법을 만드는 국회도 있고요. 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저희 반만의 화폐도 있어요. 그래서 화폐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안아요. 하지 않아요. 야, 수학 선생님이시구나. 매년 그 졸업 시즌만 되면 온라인에 이제 강제 소환이 되시는데 이게 좀 어떤 사진인지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Yeah. Yeah. 한번 볼까요? 아니, 이게 선생님이신 거예요? 아 예. 아, 이건 이제 좀 우리 그 예, 학생 학생. 제자 예, 제자고. 예. 아, 그러니까 이걸 왜? 아, 이거 좀 사진을 더 볼게요. 예. 근데 수염을 안 깎으시고 이렇게. 예. 예. 일부러. 아니 근데 혹시 왠지 좀 이쪽 예. 그럼 뭐야? 아 이거 좀 이건 애기. 신생아, 예. 예. 아우 여기 좀. 예. 아, 요 그대로 생생하게 나왔네. 예, 아 이런 거 나올 줄은 몰랐는데. 매생이가. 매생이가 여기 매생. 빼꼼히 예? 빼꼼이 나왔네. 예. 아, 예. 근데 요 학생만 모자이크가 돼 있네요? 여긴 다 다른 학생들은 다 이거. 예, 다른 학생들은 동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랑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야, 우리들이 이렇게 찍은 게 이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냐 그랬더니 화제가 됐어. 예, 그랬더니 연락이 엄청 와갖고 너무 힘들다고. 아 이제 그게 예. 안 됐으면 좋겠다고. 예. 아 그래서 이 학생만 모자이크.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누군지 뻔히 알고 연락 올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모자이크를 하니까 이 친구 누구지 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사실 저는 뭐 걱정되는데. 다른 거 이렇게 막 긴장도 하고 그러는데 아 진짜 웃긴 사진이 이 두 개가 나 저는 제일 웃긴 거예요. 안겨 있는 모습이. 예. 아 나 참. 예. 그럼 오늘은 끝나고 저희 둘과 네. 그 들고 있는 거 하나, 안기는 거 하나 해서 찍으면 저랑 이걸로 한번 찍으세요. 네. 형님이랑 이걸로 찍고 아, 저는 요거 찍고. 저는 안기는 걸로 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끝나고 우리 조셉한테 안기는 걸로. 예. 뭐 사진도 찍참 좋으니까. 아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찍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3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하거든요. 지루하죠. 뭐 네. 행사도 좀 축제나 이런 거 참여해서 그렇죠. 친구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애들이 3학년 행사치고 가장 이제 중요한 행사가 이 졸업사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상 졸업사진을 찍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찍을까 막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 차례 돼서 어떻게 자 준비하면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에라 그냥 이러고 이거, 그냥 말 끝나요. 이거. 예. 이걸로 다 처리해요. 예. 이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아쉽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소품이 되면 어떻겠냐, 어떨까? 예, 사용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싶어가지고. 사실 그 요런 졸업사진 졸사로 좀 유명한 곳이 의정부고등학교인데 지금 네. 사실 보니까 제일 이게 차이점이 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은 그대로고 선생님이 자꾸 이제 튀시는 거고 그렇죠. 그쪽은 이제 완전 학생들이 학생들인 아 그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 있겠네요. 아이. 가족분들은 반응이 좀 어떨지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도하면 주니까 아빠가 이러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싶어서 가족톡에 올려. 아 여기 지금 두 분이 아드님이시구나. 예. 야 아드님이 아빠가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졸업 사진으로 좀 유명해지시니까 처음에 좀 어떠셨어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뭐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 친구들이 예.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둔 거예요. 야,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멋있어요. 예, 진짜 이런 선생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아니 근데 이제 동료 선생님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사진 이렇게 찍으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교장 교감쌤은 그렇죠, 이 점.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 뭐라고 한마디 안 하셨어요? 예, 한마디 대놓고 하시진 않았는데 그냥 표정에서 쟨 왜 저렇게 채통 없이 저러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알려지고 주변에서 소문나니까 이게 주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맘카페 이런 데서 이게 맘카페 위력이 세더라고요. 맞아요. 예, 세요. 이제 세요. 맘카페에서 한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뒤부터 교장 선생님이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예, 정 선생
올해 컨셉은 뭐야? 막 이렇게 하고 물어보고 그래갖고 뭐 아이디어도 뭐 주시고 예, 무슨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냥 뭐 이렇게 신생아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뭐 그냥 그래서 여기 신생아 있는 게 그 교장 선생님 예, 아이디어예요? 그거는 이제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슬쩍 오셔가지고 야, 그러면 이 저 선생님을 키워낸 건 맘카페네요. 이거 또 정사 정신 인사는 우리 좀 또 드려야 맘카페 아, 회원님 예,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한 분의 스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야, 이거 또 따라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작년에도 저희 학교에 어떤 분이 하시는 것 같고 다른 이제- 선생님께서 예. 이제 학교 내에서 또 다른 선생님이 네, 이제 오. 선생님들끼리도 약간 아이들한테 인기 경쟁 이런 게 있거든요. 있죠. 굉장히 있죠. 전혀 몰라. 나 선생님들끼리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뭐 이런 것처럼 네. 옆반 담이면 왜들 그렇게 다들 잘해요? 아니 뭐 못하는 게 우리 없으세요. 예.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엄치나 뭐 예, 엄친, 그런 게 뭐 이런 게 옆반담. 있듯이 옆반담. 예, 옆반. 어떤 선생님이 어떤 몇 반에 가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빵빵 너무 터졌다. 재밌었다. 1시간 동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다. 맞아요. 예, 그렇듯이. 그럼 그런 걸 위해서 선생님도 좀 뭐 노력을 좀 하시나요? 이게 약간 뭘- 영업 비밀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뭐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한다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실제 경험담. 그렇죠.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에피소드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어떤 에피소드가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유재석 씨 저거 토크박스에 나와서 네. 하셨던 에피소드를 제가 네. 한 가지 이거 본인 것처럼. 예. 제 에피소드를. 선생님 너무 그거는- 재밌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제 얘기 어떤 얘기를? 이거 유재석 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이제 물기가 돌리다가- 있는 상태에서 네. 두루마리를 하다가 띄워져가지고 실제 있었던. 예. 근데 이걸 하나에 딱 돌리는데 이게 물이 묻었으니까 하나에서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 마디가 남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일자가 어떻게 됐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수영복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 수영장인데.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 한 장 남은 거를 붙였어요. 그 에피소드를. 예, 요즘 애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뭐 그냥 그럼 어떻습니까 학생들 반응이? 반응? 뭐 폭발적이죠. 왜냐면 사실 붙여서 하면 붙인다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자다가도 깨서 웃고 책상 두드리고 난리 났어요. 이거. 예, 그 소리 정말 좋잖아요. 네. 애들 책상 두드리는 소리. 아니 근데 이게 체육대회나 축제 때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신다고 그래요? 애들이랑 같이 나가는 것도 있고 좀 제가 나가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뭘 하세요? 선생님 뭘 나가시죠? 주로 춤도 추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빠가 전부터 막 연습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연습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베란다에서 막 베란다에서 아빠가 연습하는 거. 왜 베란다에서 하셨어요? 이게 좀 울리고 이러니까. 예. 그 어떤 춤을 연습하였어요? 베란다에서? 그게 다 옛날 춤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그건- 아니 그 혹시 아니, 그건 아빠가 아니고요. 제일 좀 잘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검은 고양이 좀 검은 고양이 내로. 아니 그거는 그럼 조금만 해주세요. 검은 고양이 진짜 내로. 약간 김정남 형 그러니까 또 약간 닮으셨어. 잘하시네. 잘하신다. 맨 처음에 이게 하게 된 건 사실 교직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수학여행을 이제 담임으로서 이제 인솔하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사실 수학여행 따라가면 이 장기자랑 밤 시간이 정말 끝장이잖아요. 담임쌤이 한번 나와주면 분위기가 그 확 반은- 뜨지. 예. 분위기가 확 떠요. 그냥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나가서 오 정말 반응이 반응이 막 폭발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막 집에 와서도 그 환호성 소리가
잘 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약간 선생님이 약간 좀 연예인병이 좀 있으세요? 아니에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심 그냥 네, 사실 매년 참여는 못 하더라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때 한 번 안 하는 해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고 축제에 구경을 가요. 올해는 네. 안 하고 그러면 뭐 다른 선생님이 나오면 막 또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럼 또 약이 오르는 신경 쓰이죠. 저 환호성 내 건데 맞아. 그럼 또 약이 오르고. 네, 아니 근데 올해 선생님이 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예, 20년 차입니다. 예. 꽤 오래되셨구나. 예. 계산해 보니까 14년 정도를 고3만 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3 수능 보고 나면 선생님하고 이제 학교 희망하면 이제 지도 펼쳐놓고 제 친구들도 이제 면담 받고 들어오면 나오면 네. 웃으면서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갈 수 있는 학과가 본인이 원하는 과인데 아니면 세상에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이제 과를 선택을 하고 싶으면 외곽으로 나가고 좀 과가 마음에 안 들면 시내로 들어올 수 있고. 잘하시네요. 그럼 저는 왜냐면 선생님이 자 우리 세월은 좀 멀리 가보자. 멀리 자. 가보자. 오늘 저 짐 좀 싸야겠다. 진짜 싸자. 어. 당분간 엄마 아버지는 좀 멀리 하자. 아니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로 상담을 좀 해주세요? 3학년 초에 올라오면은 선생님에게 그 상담을 받는 시기를 되게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3학년 초에 이미 결정이 나죠. 결정이 살짝 나요. 그래서 3학년 때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데를 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1, 2학년 때 아예 안 하고는 조금 좀 힘들죠. 예, 힘들죠. 제일 어려운 건 어떤 이 상황에 딱 학생들이- 중간이 중간 학생이 어려워. 꿈과 현실의 그 괴리가. 괴리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해 줄 때가 마음이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 저 물리학과 가고 싶은데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세호야, 예. 저기 물리학과 가겠습니다. 물리 말고 세상에 정말 근데 물리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 그래? 생명만대학교 안 됩니까? 잠깐만 저기 잠깐만. 선생님 생명만대학교. 예, 선생님들끼리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야 돼요? 무슨 회의를 해요? 네. 선생님? 제 점수가 안 됩니까? 근데 진짜 선생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압니다. 예. 1학년, 2학년 때는 좀 놀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예. 제가 한번 진짜 고대나 연대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진짜. 예, 이제 재서가 고대연대는 나중에 고대연대 축제할 때 너도 놀러나 학생 가봐. 아니니? 예, 야, 야, 너도 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야. 왜 네가 내 진로 지도를 하니?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근데 야 본인은 미안한데 야 너도 학생인데 미안하다. 왜 나한테 진로 지도를 재서가 하니? 야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네가 성균관대를 우리 간다고? 고대연대는 축제 때 놀러 가자. 우리 야 네가 성균관대를 배낭 간다고? 메고 멀리 떨어져요. 선생님의 보는 입장에서의 이제 1학년 때 학생들, 2학년 때 학생들, 3학년 때 학생들이 특징적인 것들이 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학년들보다 3학년들은 노련하죠. 예,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뭐 노련하고. 그래요? 예, 노련해요. 예. 예를 들면 야 조용히 안 해?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3학년들은 예. 지금 생각해보면 고1 때 고3형들은 세상에 대한 걸 다 하는 완전 어른이었어요, 진짜. 네, 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게 있죠? 제가 중1 때 네. 중3 형이 저희가 이제 공 갖고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욕을 하면서 갑자기 모르는 형인데 와가지고 우리 공을 뻥 쳤어요. 뭔지 알아요. 나가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무슨 덤볐습니까? 아니면 아니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욕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씨부대기가 뭡니까? 진짜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씨부대기 목이야? 아직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 잘 지내겠죠, 그 형도? 네. 잘 지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형도 잘 지내겠죠. 네. 지금 쉬운 하나 되셨을 텐데. 잘 나이 들고 계시겠죠. 요즘은 또 이제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처음 겪는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네. 어떠셨는지. 진짜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은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건 학생들인 것 같아요. 애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면서 밥 먹는 게 크게 학생들의 낙인데
뛰어안고 얘기하지 말라고 저희도 막 지도하고 뭐 행사는 아예 없고 친구끼리 친한 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져야 될 배려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조금 못 배운다면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올해 졸업 사진은 단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도 마스크 착용하고 찍게 됐어요. 예, 좀 이게 마스크 쓰고 찍은 사진이 무슨 그 아이들은 나중에 이 시기를 추억할 때 어떻게 추억할까 생각이 들죠. 언제가 좀 선생님으로서 가장 좀 기쁘신지. 이게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역시 최고는 졸업생들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런 얘기 듣고 뭐 결혼하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이 졸업 앨범 때문에 이게 좀 알려지니까 이것 때문에 연락이 오고 이랬어요. 예, 그때 진짜 보람차고 예, 제가 이거 하기 정말 잘했다. 어떻게 보면 이 졸업 앨범을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없을까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예. 선생님께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뭔가 사회 나가서도 이어지는 끈 같은 그런 진짜 거네요. 예, 가장 제가 그래도 좋은 추억을 하나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에 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고 있어? 아, 우리 옛날 생각하면 좋았던 것도 있고 안 좋았던 것도 있는데 웃으면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다들 잘 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혹시나 선생님한테 지금쯤 연락을 해도 될까? 뭐 선생님이 날 기억할까?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찾아와. 선생님도 너네가 너무 많이 보고 싶다. 우리 뭐 조셉 질문. 네, 혹시 뭐 이제 공통 질문 한번 살짝 네네네, 해볼까요? 그럴까요? 운명과 우연, 당신은 무엇을 더 믿습니까? 저는 꼭 어떤 것을 운명적으로 반드시 하고 이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 보면 어쩌다가 어쩌다가 행운이 오고 내가 어떤 맡겨진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살다 보면 어쩌다가 오늘 같은 행운이 오기도 예. 하고 예. 이것도 선생님께서 진짜 이 사진을 뭔가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예. 뭔가 하다가 그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 선생님이 가만히 뭐 학생들이 찍던 말든 가만히 있었으면 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유키스? 예스. 예스! 자, 이 인물은요, 1908년 숙명여고에 부임한 국어 교사입니다. 개화기 국어학자인 이 인물은요, 백성들이 편하게 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 문법을 최초로 정립했는데요. 말의 소리, 국어 문법 등을 저술했으며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처음 이름 지은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훈민정음을 한글이라 처음 이름 지은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주시경. 주시경. 예. 자, 만약에 맞추면 100만 원 상금입니다. 정답은요? 주시경 정답입니다. 예. 그렇죠. 누가 있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까 그 사진.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그래, 그래.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좋다. 예. 저는 선생님이 예. 역시 많이 해보셔서 네네네. 저는 그냥 예. 남기시는 건가요? 예.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세금을 걷는 옥효진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사 본 적이 있는데 뉴스를 통해서. 정말요?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부산 송수초등학교에서 네. 5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옥효진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옥 선생님 반은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하나의 지금
나라죠 거기가. 아, 네. 국가죠 국가. 아, 그래요? 네. 규모는 작지만 네. 저희 반에는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도 있고요. 법을 만드는 국회도 있고요. 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저희 반만의 화폐도 있어요. 그래서 화폐가 있어요? 네네네. 화폐 단위를 미소라고 저희는 정했는데 아, 1미소, 2미소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직업을 가지고 이야. 네, 월급도 받고요. 네, 세금도 내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나라 이름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하고 같이 정하는데 올해는 335 모인 다양한 개성의 수다쟁이들 줄여서 삼다수 나라. 약간 그쪽에서 PPL 받는 건 아니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이들이 네, 의견을 내고 투표로 아, 정한 거라서. 근데 네. 야. 재밌네요. 삼다수 나라. 네. 뭐 대통령도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입니다. 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곳 삼다수의 대통령이시고 네. 우리가 아이들은 그곳에 이제 국민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직업도 그 안에서 가질 수 있고 하는 건가요? 네. 네. 저희 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뭐 은행원도 있고, 뭐 통계청, 그다음에 환기 담당하는 친구는 기상청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교실 이제 불 껐다 켰다 하는 친구는 이제 한국전력.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야, 네.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네. 경쟁률도 좀 있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2차까지 있어요. 전형이 2차 전형까지 있는데 1차는 저희 반에 있는 뭐 수학 자격증, 뭐 인테리어 자격증 이런 자격증 가지고 하는 서류 면접이 있고요. 네. 야, 진짜. 이게 나름 굉장히 철저하네. 와, 진짜.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자격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은행원 기준 되는 친구 중에 지원할 친구 일어나 주세요. 자, 6명 지원했습니다.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잠시만. 네, 유승희 가위바위보. 네, 3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직업도 좀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많은 직업을 선호하더라고요. 아, 월급도 다 이게 또 따로따로 또 네네네. 책정이 돼 있나요? 직업의 업무 강도나 하는 횟수, 뭐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월급도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네네네. 월급이 많은 직업이 저희 반에서 급식 도우미 직업이 제일 월급이 많아요. 네. 그게 좀 월급이 제일 많구나. 네. 활동 시간도 많고 좀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직업이 월급이 제일 많은데 그 월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 반 화폐 단위로 350미소 정도 받고 있어요. 350미소. 네네. 나는 홍유승입니다. 제가 맡은 직업은 교실 청소부입니다. 교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지연이고 통계청장이고 친구들이 낸 제출물이나 과제를 확인합니다. 제 이름은 박상빈입니다. 제 직업은 투자회사 직원이고 투자 상품을 판매합니다. 컨텐츠로도 살짝 이제 오픈이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댓글이 재미난 댓글이 있는데 있어요? 원래 그 학급에서 소독 담당을 하던 학생이 이제 학급에 자동 손 소독기가 이제 지급이 되면서 실직을 하게 일자리 잃었구나. 네,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냐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비접촉 발열 체크 및 자동 손 소독기 각 교실마다 설치하고 아니 나 직업이 없는데? 설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원래 제가 방역원인데 이상한 손소독제랑 그 열 재는 거 그 나쁜 기계가 나와가지고 제 직업을 잃었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 교수님도 지금 생각하니까 내 직업이 왜 없어졌어? 댓글로 네. 퇴직금 요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라. 그리고 네가 낸 세금 혜택 받아라.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저희 반에 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없어요. 퇴직금 관련 내용이. 아. 네, 그래서 지급은 안 됐고요. 만약에 이걸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아이들이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겠죠. 네, 발의를 해서 네, 만들 수 야, 있겠죠. 진짜 국가네. 아니 그 저 아이들이 세금도 낸다고 하던데 이거 좀 어떻게 이거는 또 저희도 이제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국민이라면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게 세금인데 네. 아이들한테 좀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돈을 벌면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라 세금으로 모으고 또 세금 지출할 곳이 있으면 여기저기 쓰고 있죠. 일단 선생님이 월급 명세서 앞뒤로 하나씩 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뭐 적으면 되지? 그렇지. 실수령액 적고요. 통장에는 오늘 날짜 그리고 월급이라고만 적으면 돼. 세금 빼고요. 그다음 자리임대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급식비 빼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얘 망했어. 야, 69빠도 나갔어. 뭐 적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 마이너스 아닌데 어디? 그 월급을 받으면 이제 그걸로 세금도 내지만 그걸로 뭘 살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좀 바로 쓸 수 있는 작은 소비처도 있고 큰 금액 좀 돈을 모으고 관리를 해서 살 수 있는 소비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 소비처에는 뭐 급식 먼저 먹기 쿠폰. 네네. 그렇죠. 교실에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네. 어떤 날 내가 좀 급식 빨리 먹고 싶다. 해내죠. 네, 그렇죠. 좀 큰 지출이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어요? 큰 지출은 저하고 나들이 쿠폰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하고 나들이요? 네네네네. 저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야구장을 간다거나. 와, 선생님 대박이시다. 야구장을요? 네네. 뭐 그다음에 저희 반 자리를 살 수 있어요. 자리도? 네네네. 앉고 싶은 자리를. 요거 구매해서. 약간 주택이나 부동산 네, 같은 부동산, 느낌이네요. 네. 야, 개념. 공부가 되네. 그러니까 좋은 자리. 이거 봐라. 아, 선생님. 되네 진짜. 야, 진짜. 아니 부동산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조금 선호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저는 기둥 있는 창가 맨 뒷자리. 그쪽도 많이 선호하는 맞아요. 네. 기둥이 살짝 있는 창가 맨 뒷자리. 네, 선생님의 예. 시선이 살짝 예. 좀 감춰져 있는. 애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제 교탁이 이쪽 오른쪽에 있거든요. 교실 네네네. 오른쪽에. 근데 이 앞자리에 1분단 제일 첫 자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자리는 모니터 때문에 제가 앉으면 걔가 안 보여요. 네. 그 자리를 제일 거기네, 좋아해요. 거기. 약간. 그나마 그 자리네. 개인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제 눈을 피해서 뭔가 딴짓을 하기도 할 수 있는. 용이하고. 네. 그럼 거기 자리가 몇 미소입니까? 이번에 지금 600미소. 아, 이거 월급이 네. 거의 두 달치가. 급식당번 2달에 한 번. 네. 야, 야, 그거 큰맘 먹고 써야겠구나. 네. 와. 몇 달 모아야 되네요. 그러면 3달 모아야 실제로 되네. 그 자리를 이렇게 구매를 한 친구가 있어요? 구매해서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해요? 아, 똑똑하다. 사놓고 자기가 거기 안 앉고요. 자기는 다른 자리에 앉고 얼마씩 내요? 한 달에 40미소 이렇게. 40미소. 대박이에요. 여기 이제 교실에서 주식 투자도 해요? 네, 투자 활동도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식 투자가? 그냥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의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좀 오르락내리락. 네, 반복하고 등락이 있고. 네, 등락이 있고 정보를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투자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투자 상품을 제 몸무게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몸무게요? 네, 그래서 제 몸무게가 늘면 수익을 얻고요. 네. 줄어들면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로 투자 활동을 구상을 했어요. 네. 선생님 그 좀 체중이 그러면 현재 한 70kg 정도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 전에 아이들이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재밌다. 네. 재밌다. 추석이니까 분명히 많이 먹고 활동도 안 할 거라서 몸무게가 찔 거다. 약간 주가 조작 시도도 있는데. 네, 과자도 하나 쓱 선생님 드세요 하는데 안 먹고. 야, 이거 정말 재밌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한 모의 투자 활동 모습입니다. 투자를 처음 맛본 아이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정보입니다. 오늘 선생님 아내 생일이에요.
수요일로 갑니다. 네, 생일이라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자, 오늘 어떤 정보가 있을까? 오늘은 정보가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선생님이 제주도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제일 든 사람이 맞대요. 제발 집에서 그냥. 그냥 먹어. 잠깐만요. 월요일로 갑니다. 잠깐만요. 네, 제주도 가면 역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재미죠. 자, 선생님 투자 상품 숫자 바꿀게요. 선생님 몸무게 오늘 200g 빠져서 68.7kg입니다. 와. 빠졌는데 좋아하는 거야? 아니 소개 같은 날 아니 이거 같다. 대박. 아니 나 지금 45년 야 240일 몇 킬로 들어가는 거야? 촬영 끝나면 다이어트 다이어트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오를 것 같습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너 만약 400. 아니 고기 있어 고기. 선생님 없어지면 안 돼. 털에 살이 턱에 살이 좀 없어졌어. 다시 늘어날 거야. 우리 턱에 살이 좀 없어졌어. 살이 없어졌어. 맞아. 진짜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 어떻게 알아 맞네. 몰라. 저번에 마스크 벗었어. 선생님이 사진 찍으셨어? 투자할 친구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3분 전부터 줄 서고요. 12.5. 어디에다가 넣을 거야? 나 선생님 몸무게 얼마? 백미소. 백미소. 7을 진짜 학생들도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도 다 다르죠, 진짜. 네, 다 달라요. 네, 투자 성향이 강한 아이들도 있고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 성향도 다 달라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자산 현황을 좀 모아봤거든요. 궁금해요. 제일 많은 아이는 한 1,400미소 정도. 네. 1,400미소면 어마어마한데요. 1,400 들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를 좀 많이 한 아이는 한 125미소. 아, 저 같은 친구 있을 때는 그냥 밥 같은 거 미리 좀 먹고 좋은 자리 좀 있고. 일단 전 제일 궁금한 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활동 한다고 하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기대를 많이 하고 되게 즐겁게 참여하는 게 보여요. 얼마 전까지 저희 온라인 수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온라인 수업일 때 아이들이 이거 하고 싶어서 빨리 학교 전면 등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예. 네. 너무 재밌으니까. 네네 재밌으니까. 이런 거 왜요? 난 하기 싫어 이런 학생 없습니까?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없어요. 네, 뭐 사실 어른이 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유치한 활동은 아니라고 느껴지나 봐요. 고학년들에게도.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나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를 언제 처음 이렇게 내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3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금융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교육과정상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에. 맞아요. 그래서 그 북마블처럼 좀 재밌게 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싶어서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 부작용들을 좀 없애는 쪽으로 활동을 구상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이 저희 반 활동에 개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반에서 사업도 하는데 가게를 열 때 가게에서 팔 과자들을 만약 자기 용돈으로 사온다. 그러면 용돈 많이 받는 친구들은 과자 많이 사와서 많이 교실에서 팔고. 팔면 미소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 도매 상점에 마련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몰래 이제 들고 와서. 네네 그게 안 되죠. 아니 그 좀 앞으로 꼭 좀 도입하고 싶은 새로운 제도도 좀 있습니까? 옆반 선생님께서 2학기부터 이 활동을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다른 나라가 이제 건국을 했으니까 그 나라랑 무역이나 무역도 이루어질 수 네네. 있겠구나. 교류도 한번 해볼까. 옆에 반이 하면 이제 나라가 되네. 무역이 이루어지네요, 진짜. 그렇죠. 이야. 정상회담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 둘이 만나면 정상회담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제 아내도 교사거든요. 교사라서 네, 얘기를 해보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저 옥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 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네, 올해는 이제 2학년 담임이어서 못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6학년 담임이어서 같이 했었거든요. 네. 나라가 또 있었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이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저는 작년에 용두삼이처럼 그냥 네. 끝나버렸어요. 네, 진행해 나가는 게 참 어렵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진짜 그래서, 그럴 네.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선생님들 업무도 또 굉장히 또 많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교사가 된 이후에는 소개팅을 했었죠. 아는 교사님이. 좀 건너서 5다리를 건너서 만나게 됐어요. 네. 제가 친구한테 소개팅 좀 시켜달라 했더니 그 친구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해서 물어봐서 네, 연결이 됐죠. 네. 우리 쌤께는 어떤 식으로 들어왔습니까? 소개팅 의뢰가?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생이 소개팅을 받았는데 언니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언니가 해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나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언니가 해요. 만약에 그 얘기가 없었으면은 소개팅 상대자로는 그 교사. 그렇죠, 네네. 그럴 수 있죠. 야. 그러시군요. 그래서 나가시게 됐어요. 재밌네요. 나가셨을 때 서로 딱 보고 한눈에 그냥. 처음에 사귈 때는 제가 좀 고민하면서 튕겼었는데 네. 결국은 제가 프로포즈를 해서 진짜. 네. 이야. 매력이 뭐예요? 어떤 매력? 그래 주세요. 모르시겠다는 약간 이런. 매력이 뭐냐고 지금 남편이신데. 어떤 매력에? 조셉 좀 죄송합니다. 웃기는 지금 거에만 망언이에요. 웃기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귀여움, 뭐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뭐 저한테 완벽한 남자였어요. 이거 뭐 극찬이네. 아니 극찬. 진짜 행복하시네, 진짜. 네, 행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것이 지금 반 학생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그 수업이 어떤 나에게 도움이 진짜. 되었는지.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갑자기 또 압니까? 한국의 워렌 버핏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당신은 부자가 됐습니까?라고 했을 때. 저 어릴 나 때 그 수업 당시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옥효진 선생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을 미소로 지었습니다. 주식회사 미소. 그리고 거기에 뒤에 선생님 흉상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미소 짓고 있는 흉상. 네, 딱 있으면 티처 옥 해가지고. 어때요? 재밌어요? 어때요? 솔직히? 진짜 재밌어요. 지루하고 잘 몰랐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돈을 받으면 막 쓰지도 않고 예금하는 방법도 알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어요. 저희 언니가 신용등급에 대해서 잘 모르길래 그냥 제가 설명을 해준 적도 있고 월급을 많이 벌어서 저금하는 방법도 알려준 적도 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언니 반응이? 뭔가 언니가 재수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부모님이 투자를 하는데 저도 옆에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계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처음으로 투자해보게 됐어요. 제가 좀 운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이거 사면 오를 것 같은데 했던 게 진짜 오르고 이거 안 팔면 내릴 것 같다고 한 게 진짜 내려가지고 막 놀랐어요, 부모님. 선생님, 제가 경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부족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커서도 저 경제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재밌게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시절 선생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영향을 받죠. 진짜로. 네. 유독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있어요. 계세요. 저도 있어요. 네네. 있으세요? 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학창시절 12년 중에 유일하게 가정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네, 중학교 1학년 때 김태겸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때 집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기소침해 있었나 봐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기죽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런지 그때 오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가시고 하셨는데 그냥 거기서 뭔가 모를 따뜻함
그런 게 느껴졌어요. 관심을 가져준다는 고마움 이런 게 느껴져서 진짜 저한테 이제 씨앗을 심어 주신 것 같아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그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거기 마음에 심어진 씨앗이 이렇게 좀 방향성을 잡아주지 않나 제가 교직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학업적인 면, 학습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그런 마음을 좀 챙겨봐주고 좀 감정적인 면들 그런 걸 좀 챙겨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TV 나온 김에 우리 그 삼다수 국민 여러분께 또 한마디 좀 하셔야죠. 대통령께서. 예.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삼다수 대통령 옥효진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못 오다가 이제 전면 등교돼서 활동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또 이 활동도 활동이지만 다른 추억들 많이 같이 만들어 가보도록 합시다. 네, 학교에서 봐요. 깔끔하게. 예. 집단 지성은요, 1910년 곤충학자 윌리엄 휠러가 이 곤충을 연구하며 알려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곤충이 하나의 개체로서는 미미하지만 협업했을 때 거대한 집을 만들어내는 높은 지능을 발휘한다 했는데요.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개미 하겠습니다. 개미. 정답은요? 개미. 정답입니다. 예! 자, 100만 원의 상금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어린이들 지금 수업 끝난 거죠,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잠깐 선생님 저 만나 뵈러 왔어요.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아 그래 사진 찍어요. 예, 그래 뭐. 사진 찍어! 잠깐만요. 아 그래요. 아 이런 야 것이구나. 이게 이게 또 이런 느낌이구나. 온라인. 야 이거 우리도 온라인 수업은. 자 찍었어요. 찍었다. 찍었어요. 자 여러분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수업이 다 끝나신 겁니까 오늘? 아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뭐 오늘 어떤 수업을 좀 하신 겁니까? 방금 보셨던 건 이제 과학 수업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수업하고 체육 수업도 있어요. 근데 체육은 어떻게 하죠? 이론 위주의 수업 있잖아요. 아. 건강 체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기를 수 있고 막 이런 걸 먼저 배워요.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이루어지는 뭐 좀 굉장히 좀 재밌는 상황도 좀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뭐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등장한다든지. 그렇죠. 밥솥 쿠쿠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거까지 들리고 택배 아저씨께서 오셨구나. 청소기를 돌리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저도 그 아침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지호가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9시 20분 이후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아이들 보니까 좀 자세도 다 다양하던데요. 뭐 어떤 친구는 카메라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예. 저는 SNS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집이 보여지는 게 조금 다소 부담스러우셨는지 이렇게 가방처럼 가림판을 메고 이렇게 혹시 뭐 딴짓하거나 이런 건 통제는 안 되겠네요? 처음에는 저도 땡땡아 조용히 해주렴 하고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오디오가 맞물리다 보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강제 음소거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쪽 소리가 안 들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너 조용하세요 하면은 그 친구가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이 훨씬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아니 실제 너무 좋으세요? 사실 지금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개학을 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학사 일정이 좀 진행이 됩니까? 이미 소풍 한 번 갔다 왔죠. 소풍. 네, 제가 땡땡 월드 예약도 했는데 근데 취소했어요.
어린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사실은 이제 직접 좀 대면을 하고 이야기도 좀 나눠야 되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좀 아쉬움이 좀 크시겠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뭐 초등학교라고 하면은 친교, 소통회장, 맞아요. 사회성을 기르고 막 이런 게 크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한 공간에서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뭐 그런 게 잘 길러질까라는 약간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저렇게 화면으로나마 아이들이랑 계속 보니까. 소통하니까 너무 네. 좋죠. 그건. 맨 먼저 발표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저요. 우와! 오, 좋아, 좋아. 제가 조사한 행성은요 화성입니다. 색깔은 붉은색이고요. 운석 풍선으로 인한 구덩이가 많고 화성의 평균 기온은 60도에서 오, 진짜 되게 흥미로운 소식이다. 고마워요. 건우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았어요. 우리 지우도 팔이 빠지겠어. 우리 지우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자. 가끔 그런 생각 해봐. 학생들이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면 스승의 은혜 부르면 어떤 기분일까? 아이들이 뭐 1학년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이제 들었나 봐요. 스승의 날이 무엇이고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이제 저기 앞문에 송미경 선생님은 9시 전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벤트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너무 귀여운 게 맞춤법이 다 틀렸어요. 막 뭐 새오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한 9시쯤에 들어갔더니 아이들 불을 끄고 풍선을 막 이렇게 불어가지고 여기 앞에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짧게 쓴 편지 같은 거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하고 아이들이 스승의 날 축하한다고 해줬던 게 기억에 남아요. 또 이럴 때 참 정말 벅차오르죠. 벅차오르죠. 네.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임용고시를 한번 보세요. 아, 자,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순간 예. 호기심이 살아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느끼려면 임용고시를 보셔야 돼요. 예. 임용고시는 어떤 시험을 봅니까? 첫 번째로는 진짜 시험처럼 이렇게 시험을 보시고. 네, 1차를 봐요. 그다음에 2차로 가면 3일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영어 면접이랑 지도안 만들기 이런 거. 3일이 심층 면접이었는데 제가 그거 기억나는 이유가 네. 제가 심층 면접 질문 중에 하나를 대답을 못했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교사가 관로하면 학생들도 관호한다. 이걸 질문을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우리 그 조석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뭘 넣으시겠습니까? 감동을 원하세요? 아니면 어떤 걸 혹시? 아니 뭐 아무거나 편안한 대로 그러니까 한번 교사가 과로하면 학생은 땡땡 한다. 맞아요. 교사가 사랑을 베풀면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다가가도 되는 거죠? 좋은데요? 한번 사랑을 베풀면 뭐 교사가 사랑을 베풀면 학생들은 성장한다. 우와. 뭐 예를 들면 붙었겠네요. 저는 만우절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만우절 때 제가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좀 깜짝 놀라게 하자. 책상을 다 뒤로 돌려서 선생님이 오시면은 조금 만우절 이벤트를 좀 해보자. 어떻게 됐죠? 제가 했어요. 다 돌려! 다 돌려! 어떤 자식이야? 무서워. 주동자로서 예, 선생님께 따끔하게 예. 야단을 맞았군요. 선생님도 이제 딱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 첫날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는 몇 학년이었어요? 그때는 5학년이었어요. 교과로 음악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수업 준비를 한 하루 전날에 한 2시간 정도를 해야 아이들 앞에서 간신히 말을 떼는. 그러니까 준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한 4년, 5년 되시니까. 네, 돼가지고 조금 준비를 덜 해도 아이들이랑 이제 말하면서 애들이 막 모르는 거 질문하면 그래 그걸 숙제로 내면 되겠다. 찾아보자. 조사해보자. 뭐 이제 잘 친구들이 됐죠. 이제는 당황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당연하죠. 뭐예요? 라고 모르면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이번에 조사해보자. 엄마 미안. 어저께도 실은 공개 수업을 했는데 이제 용산구, 중구, 종로구에 예. 있는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이제 보러 오신 거예요. 보러 왔는데 과학 시간이었어요. 근데 세균은 뭐고 뭐 이런 걸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질문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박테리아도 생물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애매하네. 바이러스도 생물인가요? 그러니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진짜 모르겠네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선생님 그런 질문 나오길 바라고 있었다고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었지만 예.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생물이 아닌지 한번 조사해서 다음 과학 시간에 발표해보자. 일을 하시다 보면 이게 좀 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좀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약간 저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게 네. 이제 쉬는 시간에는 이제 좀 쉴까 해서 딱 앉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여기로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저를 그냥 똑똑 하면은 누구랑 싸웠다. 누가 먼저 저한테 뭐 시비를 걸었어요. 뭐 나쁜 말을 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하면은 그럼 너무 속상했겠다. 공감 딱 먼저 해주고.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공감 일단 먼저 해줘야 공감. 돼. 일단은 공감이 먼저. 공감 딱 해주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 혹시 그 친구가 한 번만 더 하면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라고 말해주련. 라고 하면 이제 그 친구가 내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요.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재방문의 횟수가 굉장히 잦죠. 다시 와요. 그렇게 말했는데 또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둘이 같이 와. 그러면 이제 먼저 잘못한 친구가 사과해 볼까? 이 부분도 사과를 해야겠지. 사과의 의미로 둘이 악수를 한번 할까? 포옹을 한번 할까? 하고 이제 돌려보내죠. 친구들 사이에 있는 갈등을 그쵸. 또 이거 좀 해결을 해야 되는 해결사가 좀 돼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거의 막 경찰 겸 판사. 왜냐면 판결도 내려줘야 아이들이 판결 내리기 그렇죠. 전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줘라 하고 오는 거잖아요.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의 편을 또 들어주지도 않고 중립의 상태에서. 맞아요. 또 그리고 또 행정적인 업무도 또 굉장히 많으시죠. 맞아요. 요즘은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과정 중심 평가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온라인 수업이 자꾸 아까 보니까는 그냥 급하게 종료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종료. 내일 봐. 끝난 거예요. 모레 9시에 만나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까? 실은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결혼식 날에 선생님 깜짝 선물을 해준다고 이제 뭐 축하 영상 같은 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진짜 집에서 울었어요. 선생님, 검은 머리가 팥뿌리를 될 때까지 행복하세요. 신랑님, 우리 선생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집안일은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 울리면 제가 찾아갈 거예요. 저같이 멋진 아들 많이 낳으세요. 예쁜 딸도 많이 낳아야 돼요. 성미경 선생님 결혼 축하해. 행복하세요. 혹시 이건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혹시 뭐 경찰관이시면 사랑 고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른가요? 뭐 어디서 검색해서 알아봤구나 하는 그런 프로포즈였어요. 어떤 갑자기 프로포즈?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선생님 몰라. 근데 몰랐어요. 근데 몰랐어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카페로 와 미경아 해서 그 카페로 갔는데 그 카페 아무도 없어요. 화가 났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아무도 없지? 근데요. 그런데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이 혹시 조재영 씨 여자친구 오시냐고. 이게 좀 많이 어디서 봐야 되니까. 약간 스토리 전개가 좀 합니다만. 근데 좋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눈치를 못 챘어요. 못 챘어요? 못 챘어요. 상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받았어요. 그거 열어보니까 편지가 10통이 있었는데 1번부터 열어보니까 뭐 첫날 만날 때에 썼던 거, 썼던 편지, 그다음에 뭐 두 번째 편지 열어보면 100일 때 편지, 세 번째 열어보면 이렇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편지를 썼던 거예요. 뭐 마지막 10번째 편지를 읽었을 때는 뭐 미경아 지금 뭐 오른쪽으로 돌아서 어디 뭐 몇 동 몇 호로 와. 어디 뭐 몇 동 몇 호로 와. 좋다. 해서 이제 거기에 가니까 좋아요. 좋아요. 저 되게 이런 얘기 이런 게 좋아요. 이런 얘기는 전 좋아해요. 이 얘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이런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예.
한강이 보이는 그런 카페.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기 이제 장미꽃으로 길을 이렇게 내셨구나. 길을 내셨어. 내가지고 예. 그 끝에 이제 반지를 이렇게 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눈물 좀 흘리셨어? 흘렸죠. 그거는 안 나도 짜야죠. 나도 모르게 좀 그 우리 학생들에게 좀 많이 하는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저 되게 아이들이 말할 때 되게 추임새를 많이 넣어요. 지금도 되게 좀 그러신 거예요. 네, 좀 넣고 있죠. 네.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칭찬이 필요한 친구들이잖아요. 뭔가 느낌이 어쨌든 뭐 이제 그거는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덧붙여서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선생님 준비하면은 순간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하십니까?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이것만 해요? 아이들한테 누가 이걸 해요, 조세. 혹시 좀 그럼 남편께 나도 모르게 좀 자주 하는 말이 있을까요? 늘상 좀 하는 말이 있긴 했어요. 뭐예요, 선생님?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긴 했어요. 뭐예요, 선생님? 남편이 저한테 좀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 같다. 직업이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미경아, 나는 너의 학생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요. 혹시 뭐 반대로 남편은 약간 취조하듯이 뭐 물어본다고 혹시 좀 그런 거 없습니까? 말끝마다 뭐 체포를 한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거 혹시 없으세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어요. 미란다 원칙을 얘기한다. 아마 예를 무슨 들면 미란다 원칙을 얘기해.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한번 저의 어떤 지식을 뽐내봤어요. 뽐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은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아이들도 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나중에 추억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냥 그 선생님 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았어.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어. 뭐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 왜냐면 지적인 부분들은 요즘 시대가 시대니만큼 어느 곳에서든 충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 지식 이상의 것인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의 교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송미경 선생님 되게 좋았어. 보고 있으면 기분 되게 좋았어. 뭐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풀지 못한 좀 인생의 숙제가 좀 있을까요? 인생의 숙제, 인생의 고민 같은 거예요? 아니 뭐 선생님 저한테 숙제 내주실래요? 아니 저한테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주시네. 선생님 톤이 좀 바뀌시네요. 근데 늘상 약간 숙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뭐 10대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니까 이제 빨리 시험에 합격하는 게 숙제처럼 느껴지고 또 취직을 하니까 이제 또 결혼이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니까 이세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살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의 숙제, 내 앞에 놓여진 과제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가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을 테. 친구들한테 얼굴 말고 작품이 보이게 들어주세요. 기분이 얘기해볼까요? 쪽이랑 동쪽에 산이 많아서 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요. 현성이 다 적었고 수민이, 지우, 승윤이, 원우, 한결이, 준영이, 성희도 다 적으셨고 시화도 다 적고요. 그림자를 유키스 좋아요. 문제 드립니다. 이 인물의 칭호는 바다를 뜻하는 몽고로와 스승이라는 뜻의 티베더가 합쳐져서 바다처럼 넓고 큰 덕을 가진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부처로 불리며 비폭력 평화주의를 실천하여 19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자, 맞으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달라이라마. 자, 달라이라마. 정답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죠. 뭐 전에도 좀 얘기하셨지만 얘들아 창의반 친구들 그리고 작년에 나눈 반, 재작년에 아름 반 선생님이 요거 탔어. 어떡해 맛있는 거 먹자. 부모님께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 어서 빨리 만나자고. 어서 빨리 만나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이쁘다. 얘 헤어고 이게 야. 아, 선생님 너무 이쁘네요, 학교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종갈초등학교에 이제 5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네. 3, 4학년 아이들 과학과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진성호라고 합니다. 아, 진성호 선생님. 아, 선생님 별명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별명을 가지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한 20년 가까이. 그러면 제가 거의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 즈음인데요. 예, 아마 조금 뜨셨을 때. 아, 그때부터. 예. 선생님 근데 저 안경 벗으면 진짜 많이 닮으시고. 네, 그럼요. 그죠? 한번 저 벗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혹시 선생님이 형 안경 쓰시면 한 번만 써보시면. 제가 선생님. 그러면 느낌이 굉장히 비싸요. 네. 도수도 비슷하시네. 선생님 저도 그렇네요. 잘 보여요. 저도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이네. 그래요? 아까도 여기 이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뭐 범이하고 네네네. 뭐 서경이 네. 저희가 좀 만났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주 시식한 아이들이죠. 맞아요. 서경이는 진짜 춤을 잘 추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아, 정호 그랬구나. 친구는 굉장히 씩씩하던데요. 야, 그럼요. 닮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이 저랑 오늘 참 신기하게도 마무리에 저 닮은 친구, 그러니까요. 형 닮은 선생님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뭐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보람은 역시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잘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럴 때. 네, 그럼요. 네. 선생님이 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혹시 뭔지? 우선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 건강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많은 아이들, 다른 사람들과 좀 어울려서 좀 같이 협력하면서 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육지로 나간 제자들이 좀 찾아오기도 하나요? 지금 아직 육지로 간 다음에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가끔씩 연락은 와요. 육지로 가서 연락을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니 뭐 가끔씩 이제 뭐 SNS로? 몇 분은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예, 연락은 오는데 지금 현재 다 커서 만나보진 못했어요. 제가 소주 한번 하자고 항상 졸업시키면 얘기를 약속했는데 하는데. 아직까지는 먹지 못해봤어요. 혹시 너무 보고 싶은 제자 누구 있습니까? 생각나는 제자? 실명 공개할 수는 없는데 네. 있죠 당연히. 그 친구에게 제가 실은 좀 미안함이 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예. 어떤 미안함이 좀 있는? 많이 좀 이렇게 다독여줬어야 했는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약간 좀 이렇게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좀 많이 신경을 좀 못 써줬던 친구가 있어요. 조금 이제 그 자존감이 조금 이렇게 낮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오히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왜 넌 자꾸 포기하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친절하게 그래 격려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도 화가 나니까 어떤 때는 그 아이한테 이제 더 친절하게 못 해준 것 같아요. 괜히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냥 화만 오히려 또 냈었을 것 같고.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근데 6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조금 믿음을 주는 말을 좀 해주셨었는데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그냥 잘할 수 있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 제가 6학년 때 선생님처럼 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오히려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좀 이렇게 가슴속에 남아있고. 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너가 정말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뭐 울었을 때 있잖아. 근데 그때 선생님이 좀 더 깊이 있게 너의 이야기를 좀 공감해주지 못했던 거, 좀 아직도 너무나 좀 가슴에 좀 남아 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얼굴 보고 싶다.
지금 그분은 몇 학년이 됐을까요? 지금 한 20대 중반 될 거예요. 꽤 오래전. 꽤 오래전 제자네요. 근데 그분이 진짜 딱 방송 보시고 연락 오실 수 연락 있어요. 왔으면 좋겠어요. 와서 선생님 하면서. 저희가 뭐 전 국민이 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중요한 건 여러 명이 올 것 같아. 너도 다 너가 수십 명의 제자가. 미안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오늘 뭐 전체적으로 잘하셨네요. 그럼 잘하셨네요. 예. 선생님 당분간 업무를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번 생각하고 그래도 나다 싶으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초등학교에는 이제 5년 전에 부임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전에도 계속 제주 쪽에 계셨나요? 아니면? 네. 그럼 제주에서 계속 나고 잘하신 거예요? 예. 그러셨구나. 초중고 대학교 다 이곳에서. 네. 그렇죠. 아니 쭉 그러시구나. 이곳에 제주도에 계시다 보니까 사실 이 타 지역 가셨을 때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예. 가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커요. 나갈 뭐- 때는 좋은데 예. 막상 가보면 다시 또 오고 싶어. 사실 이제 제주도에서 계속 이렇게 계시다가 서울 이런 데 가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가면 제일 드는 생각이 혹시 뭡니까? 전 지나가면서 사람이 옆에 계속 부딪히는 거 처음 느꼈어요. 맞아요. 이게 사람이 우리로서는 사실 네네. 뭐 자주 있는 일은 자주 아니지만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빈번한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이렇게 생경한 풍경 때문에 놀라는 뭐 놀란다기보다는 그냥 우선 사람이 하여튼 너무 많으니까 식당에서 이제 기다려서 먹는다는 것들 이런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제주도도 그 유명한 식당은 그래서 저가 좀 안타까운 게 식당이 좀 유명해지면 결국 우리가 단골로 많이 갔던 집을 이제 결국 안 가게 돼요. 줄이 또 많이 서게 되고 대부분 또 외지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차지하게 되고. 나만이 알던 맛집인데 어디인가 이제 뭐 매스컴에 공개가 오르고 오르면 SNS로 유명해지고 하면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긴 있죠. 혹시 내가 이거 하나만큼 좀 타고났다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선생님? 타고났다요? 네. 다른 건 몰라도.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소리 노래. 야. 판소리라기보다는 제주에 왔으니까 좀 제주의 민요가 또 좋죠. 너무 좋죠,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서우제 소리라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부르는 건데. 네네네. 한번 해주세요. 어양어기 어양어기 어양어기로 상사디로다 아양 어양어여 유재석과 오세호가 아양 어양어여 종달초에 왔구나 왔어 어양어여 아시고 자 오세호. 정말 대단한 게 이번 시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조셉으로 시작해 오세호로. 야, 조세호. 조세호예요? 어서 오세호 조절. 어서 오세호. 오세호. 너무 좋았어요. 이름이 몇 개야? 이번 야 시즌에 전국 돌아다니면 3만 개 넘겠는데 이름이. 정말 조셉부터 오세호. 오만석 씨를 거쳐서 예. 오세호까지 왔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학을 하는 거잖아요. 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내는 건지. 우리 그 방학을 맞은 네네.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좀 선생님 방학은 어떻게 보내듭니까? 실컷 놀아야죠. 야 근데 만약 이게 진짜 실컷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네, 그죠. 자녀분들은 마음껏 놀게 해주십니까? 뭐 학원 갔을 거예요. 방학이라고 싶지는 못한 이야기요. 오세요 가세요. 유키스? 예스.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남았네, 서귀포. 이것은 17세기 태풍으로 제주도 서귀포에 표류한 네덜란드 선원이 13년간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당시 조선의 풍습, 지리, 정치 등의 생활상을 상세하게 쓴 이것은요. 유럽의 조선을 알린 최초의 서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럽의 조선을 알린 최초의 서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표류기인데. 예. 표류기? 그죠. 갑자기 생각 안 나.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 지금.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있습니다. 17세기 태풍으로 제주도 서귀포에 표류한 네덜란드 선원. 그러니까요. 그죠 아시죠?
그 사람이 갑자기 아 근데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 있습니다. 그거 뭐 있지 할 때 있어요. 예. 자, 5초 시간 드립니다. 5, 어떻게 이럴 수 있지? 4, 3, 2, 1. 정답은요? 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정답은 하멜 하멜, 아. 표현이요. 어떻게 하멜이 형 핸들만 생각날까? 하멜. 이거.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참 아쉽습니다. 하멜이랑 표현을 모르. 지금 갑자기 분위기 너무 안 좋아졌어. 맞아. 아니 지금 저희 시즌의 마지막을 틀리신 걸로 이제. 근데 왜냐면 그러나 마지막 선생님 또 마지막에 기가 막힌 선분들 있으니까 한번 뽑아주세요. 조셉. 예. 조셉 하나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셉. 식기 세척기. 우리 천천히 오세요. 번개맨. 야, 우리 번개맨.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야. 아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어떻게 하멜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게 맴돌 때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소개를 좀, 그렇죠. 좀 해주시죠.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경기도 비봉고등학교에서 윤리 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하고는 방과 후에 인문학 아카데미로 같이 책 읽고 또 문화예술 체험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쌤과 같이 이렇게 좀 뭐 같은 반 이게 아니고 네. 동아리처럼 이렇게 좀 함께 활동을 하는 그런 학교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지금 근처에 은행이 없는데도 은행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좀 맨발로 많이 걸어 다니시는 편이세요? 그러려고 하는 편이죠. 근데 이렇게 좀 맨발로 좀 다니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날이 너무 좋고 흙길을 밟고 싶었으나 경복궁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 북촌 쪽 오면서 네. 가로수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는 좀 고민을 했어요. 은행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줄은 모르셨구나. 네. 그 쌤께서는 어떤 게 좀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할 때는 언제입니까? 맨발로 산책하면서 책 보는 거예요. 맨발로 산책하면서 책을 보실 수 있다고요? 사실은 맨발로 걸으면 좀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칠까 봐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 한번 제가 오랜만에 책을 읽읍시다. 그 질문 좀 제가 좀 많이 했거든. 책은 혹시 왜 읽어야 되나요? 책은 자신과의 대화이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죠. 근데 다른 사람 중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대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네. 책은 왜 읽어야 됩니까? 세상을 보는 작은 창문입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혀있기보다는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죠. 내가 가볼 수 없는, 내가 꿈꾸는 곳을. 요즘 무슨 책 읽으신지 여쭤. 요즘 뭐 무슨 책을? 정재승 교수님.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은 이제 정재승 교수님이 있어요. 그 12발자국. 그 책은 뭐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 책이요? 네. 누군가의 생각을 약간 훔쳐보는 것 같다는 생각. 또 훔쳐요? 또 훔쳐요? 자기야. 최근에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시는 건가요? 이동물을 읽다. 저건 무슨 책입니까? 봐도 됩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정도 두께면 딱 집에 인테리어로 좋거든요. 제 거실에다가 이거 딱 올려놓으면 마음이 뿌듯해지네. 지금 학생들하고 읽고 있는 건 일리아스 읽고 있거든요. 일리아스요? 그거는 훨씬 더 두껍습니다. 일리아스? 네, 일리아스 오디세이. 알아요? 천문학. 그리스 호메로스의 호메로스. 네. 신 아니에요? 신? 호메로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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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신. 쌤이 허미 뭐 이거에서 조금 요거는 어떤 책입니까, 선생님? 이거 조금만. 조선시대 이 문장가 이덕무라는 사람이 평생을 책과 함께 살다가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또 자기 삶을 음미하며 사는 건 얼마든지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접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이제 저는 또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 저희가 진짜 오늘 이것을 잘 왔네요. 명사 한 분을 모셨네요, 저희가. 사실 이거 야, 길에서 진짜. 또 말할 때마다 이렇게 탁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주옥같이 해주시네요. 저희가 이제 한번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죠. 여기 이제 선생님은 최초 아닙니까, 저희가? 선생님은 최초시죠. 네. 퀴즈를 내서 맞히면 저희가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근처에 있는 ATM 기계에 가서 바로 뽑아서 드려요. 혹시나 만약에 100만 원을 타시면 네. 어디에 쓰실래요? 아이들하고 책 사야죠. 아, 책 사요. 자, 일단 한번 선생님의 의사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quiz? 예스. Yes, 좋습니다. 객관식은 3문제, 주관식은 1문제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주관식이요. 주관식. 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문제 드립니다. 얼마 전 사막에 다녀온 새우는 이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사막이나 극지방의 바다처럼 바닥 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큰 곳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없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자,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 정답은요?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3. 신기루. 신기루. 자, 정답이면 바로 100만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정답은요. 자, 100만 원을 타시면 학생들과 책을 사겠다. 자, 정답은? 신기루? 신기루. 정답! 진짜. 진짜 맞춘 거예요? 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삼청동에서 100만 원의 주인공. 자, 저희가 바로 이 앞에 현금 지급기에 가서 가시죠. 100만 원을 바로 뽑아요. 자, 가시죠. 예. 야, 오늘 정말 저희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예. 선생님은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나오셨다가 상금까지 받으시니까 참 오늘 시작이 좋은데요? 기분 좋은 날이네요. 시작이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좋습니다. 자, 저희 그 현금 지급기에서 일단 카드를 넣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돈 찾는데 이렇게 많은 줄이 있기는. 아니, 저희가 이제 요게 인출을 다 하시고 나면 신청곡을 저희가 깔아드려요. 어떤 노래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안 치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도 잘하신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자, 1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오늘 구경 잘하시고요. 혹시 끝으로 여기 제자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밥도 같이 먹자. 밥 먹으러 다 같이 가야겠다. 갔다가 서점으로 같이 가고. 이게 신기루네. 가끔 보면. 네네. 그죠, 선생님? 네. 맞죠? 네. 저도 놀래요. 네. 예. 일타 강사. 예. 인터넷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명학입니다. 이명학 선생님. 이름은 제가 이름이 더 이름은 낯이 익죠? 네, 이름은 낯이 익어요. 그러니까 영어 가르치시는. 네. 말해서 소위 일타 강사. 예. 그래서 저한테 일타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짱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수업을 들으면 한 번에 그냥 합격이다. 1등 스타 강사. 짱이다가 맞잖아요. 그러네요. 키왕짱이네요. 키왕짱. 그래서 줄여서 일타 강사구나. 경력을 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누적 수강생 수가 225만 명. 정말요? 2020년 수원생입법은 추천하고 싶은 영어 선생님 1위, 2020년 수원생입법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 영어 선생님 1위, 2019년 가장 많은 수강생이 질문하는 영어 강사 1위. 2010년대 초반에 대치동은 원래 소규모 학생들로 운영되던 학원들이 많았는데 명학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몰리면서 대치동에 대형 강의가 시작됐다. 대형 강의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다. 현장 수강생 2,000명에 대기자가 1,000명. 예? 야, 대치동 현장 단과 강의 전 타임 마감.
와.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교육을 주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꼭 유행시켰다기보다는 그때 시류가 조금 이제 확장되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어쨌든 그때 네. 선생님도 거기에 한 역할을 좀 하셨다는 얘기군요. 네, 그래서 네, 잘못했습니다. 네. 갑자기 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 붙여주면 워낙에 많이 이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대형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게 좀 뭐 얘기를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그런 거 뽑히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좋죠. 뭐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1위. 뽑힌 적 있어요? 없어요. 뽑히고 싶다는 거죠.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어떤 게 제일 기분이 좋으셨어요? 1위를 뽑히신 것 중에? 강사라는 직업이 결국 선생은 아니고 강사잖아요. 강의하는 사람. 저는 제가 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강사의 보람은 결과로 인정받는 거죠. 방금 저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네. 본인께서는 선생님이 아니라 저는 강사다. 강사다. 네. 좀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과 강사님은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은 가르치고 그 학생을 테스트하는 역할이라면 강사는 가르쳤는데 테스트를 받는 사람인 거죠. 네. 가장 본질적이고 강사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나의 성적을 올려준다. 네. 오직 결과로만 이야기한다. 네. 물론 선생님들처럼 아이들한테 선량한 영향을 주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게 먼저 앞으로 오면 강사의 롤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강사 초반에는 그게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고 그게 맞나?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만 하면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르친 학생이 주로 이제 재수생 그리고 고3 학생을 이제 오랫동안 15년 이상 가르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나는 애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보여주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니까 결국 너의 실력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거예요. 우리 많은 학생들과 뭐 친분을 쌓는 것도 어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할 일은 이 친구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다가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니 이게 저기 아까 선생님도 좀 얘기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월요일 토요일 강의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는 양이 하루에 10시간씩이라고요? 최소. 아니 근데 이게 뭐 또 공부할 게 공부할 게 뭐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사실 할 게 없죠. 이거를 하나씩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전달이 될까. 이거를 뭐 50분 수업이다. 50분 수업의 전체를 처음부터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이거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1대1 강의가 아니라 1대 대다수니까 선생님이 전달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이거를 숙지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선생님은 그러신데요. 이게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쯤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럼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좀 또 다른데요. 네네.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단 수업을 길게 하면 이미 이제 힘이 없어요, 눈에. 이렇게 복은 있으나 수업 기본 자세. 끝났다가 문제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유머를 많이 섞게 되죠. 유머를 많이 섞게 되고 상위권을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거래요. 호기심을 건드리는 내용으로 가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면 그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른 공부. 그 친구들은 다른 공부를 해요. 이제 다른 썰 나오네. 그러면 이제 수학 풀고 있죠, 이렇게. 언뜻 떠올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학교의 수업에 선생님이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막 척살한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가끔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 책을 뭐 문제를 풀거나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권 수업으로 갈수록 농담 한마디도 없이 수업. 최상위권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최상위권 친구들은 수업이 필요가 없어요. 수업이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아서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불안해서 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혹시라도 사실 놔둬도 알아서 하라 애들인데 주로 하는 말은 오지 마라. 넌 왜 와 있니?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도 불안해서 왔어요라고 말을 하면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게 맞아라는 걸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당연히 오늘 내가 웃긴 거 알죠? 너무나 잘 알죠? 그래도 한번 작가님한테 가서 네. 오늘 나 괜찮았어요? 라고 했어. 너 오늘도 재밌었어. 약간 뭐 그런 걸 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를 아니, 들어서. 저세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과드릴게요. 이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솔직하게 좀 네. 얘기를 해주세요. 영어, 일단 영어 점수를 올리고 싶은 수많은 우리 또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 문제의 정답을 높이는 건 약간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영어를 잘하려면 많이 노출돼야겠죠. 배에서 끊임없이 듣고 뭐 외국을 나가든지 아니면 이 안에서 많은 노출량이 중요하지만 영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영어 문제를 잘 풀려면 결국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내긴 했는데 결국 거기서 물어보는 건 수능이라는 건 이 영어로 사고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문제가 요구하는 그 틀 안에 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시험 못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요. 네. 영어 회화를 또 굉장히 잘하시지만 영어 문제를 내면 또 잘 못 푸시는 분들이 있고. 네, 맞아요. 영어 문제는 잘 풀지만 또 회화는 잘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제가 그래요. 영어를 잘 못하세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기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지만 이제 상대적으로는 국제 회의를 나간다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여행은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이거는 좋아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되는 안 되는 단어 막 쓰면서 해요. How many days? Maybe 2 weeks. 2 weeks. 그러면 잠깐 Can you talk with me? Yes. Okay. Korea is soju, beer together. Yeah, make it so make. 푸는 게 이제 안 되는 아무래도 푸는 게.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됩니까? 네. 영어는 단어 암기가 8할 넘는 거죠. 8할입니까? 네, 8할 이상이죠. 보케블러리. 네, 어휘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만 알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거기가 단어를 많이 알면은 대충의 뜻은 좀 짐작이. 단어만 많이 알면 게임 셋. 게임 셋. 그렇다면 사교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이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느냐? 효율적으로 좀 집안에서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나오신 김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집에서 공부할 때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11시간을 공부했다라고 아이들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실은 11시간 중에 몇 분 공부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척은 오래 했는데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하겠다. 9시에 앉아서 시작하는데 30분이 걸려요. 어떻게 알았어? 일단 없어. 책을 펴고 잠깐만. 잠깐만, 물을 안 먹었는데? 물을 일단 먹고 오고. 아유, 화장실 준비를 해야 돼요. 노래도 들어야 되고 뭐 볼펜도 색깔별로 맞춰야 되고. 차 따뜻한 차 준비해야 되고 빵, 과자, 초콜릿. 자기야, 당 떨어지면 안 빵을 돼요. 왜 갖다 놔? 당 떨어지면 안 돼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당이 떨어져요? 일단 준비해 놓고. 아이들도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게 거의 매일 반복되고 매 시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하면 된다 아니고 되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할게. 자꾸 이게 뭐가 되면 하게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되게 해라예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다. 준비할 게 없도록 그냥 9시에 앉아서 공부가 되게 미리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0분, 20분은 힘든데 20분 딱 굴러가고 나면 뭘 할지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거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간을 어느 정도만 유지하면 조금 몸에 뵭니까? 보름. 보름은 참아봐요 일단. 그러니까 보름이면 되고요. 고비가 사실 3일, 일단 3일에서 오거든요. 3일 정도 와요. 3일하고 주말 끼면 그거 난리 납니다. 근데 일단 이미 주말 끼면은 그거 정말 죄송한데요. 이미 할 생각이 없네요. 주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뭐 주말 끼면 안 되고 주말 끼고 났는데 또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 나오고 막 이러면 이거 어려워요. 15일.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네네네. 요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이 워낙 유명한 스타 강사시니까 유혹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뭐 어떤 분이 저 누군데 우리 딸을 1대1 좀 과외를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네. 이거 정말 막 이거 그죠? 뭐 어떤 금액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선생님이 뭐 진짜 하시면은 뭐 연락이 오신 적이 있어요? 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금액 제시하시고. 근데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돈을 받을 만한 수업을 할 자신이 없다고. 얼마를 좀 얘기하시고. 얼마를 좀 얘기하시고. 어차피 그거는 뭐 안 했으니까 상관없는 거잖아요.
한 번에 네. 그래서 저는 짜리 강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와 그런 분들이 있구나.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 그 외에도 또 뭐 어떤 어떤 조건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불러보세요. 뭐 이런. 아, 선생님이 불러보세요. 네. 그러면 그럼 노래는 하나 불러주세요. 아니 그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좀 영어 이렇게만 좀 공부해라. 네. 부모님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고요. 아,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요? 아, 네. 저도 집에 딸아이가 이제 그러세요? 4학년 되는 딸아이가 있는데요. 예. 그 학원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혈육은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가르치십니까 집에서? 못 가르칩니다.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수업을 했는데 저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아이가 못 알아들으면 얘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수강생들은 네. 이걸 왜 모를까?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는데 내 아이는 얘는 왜 이러지? 이제 어떡하지 앞으로 막 이런 게 막 걱정이 되면서 이거 내 딸인데. 네, 뭐 잘못된 게 아닐까 막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약간 잔소리가 나게 되죠. 네. 안 하려고 노력해도.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교육은 전문가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너무 개입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네, 개입을 하면 못한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부모님은 그냥 믿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분들을 좀 믿어주시고.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셔야 돼요. 강사 생활하시니까 몇 년 되신 거예요? 2002년부터 했으니까요. 네, 좀 제법 됩니다. 2002년부터요? 대학 졸업식 다음 날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네, 졸업식 다음 날부터 출근.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냥 강사의 길로 접어드시게 됐는지. 저는 이렇게 남 앞에 서는 직업을 가질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네, 바로 그냥 학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좀 돈을 벌어야겠다는 네, 생각이 좀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죠. 본인은 실제로 한 번도 예전에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네. 식구가 많았어가지고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아버님 외벌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뭐 사교육을 받거나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지금 학원 강사로 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돈을 냈고 거기에 준하는 수업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크죠. 아니 혹시 그 좀 이 일을 하시면서 뭐 힘든 점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가장 좀 힘드십니까? 힘든 점은 뭐 19년째 고3이다. 나 진짜 그렇지 않아도 그거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도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의 긴장감을 좀 그쵸. 어느 정도 공유를 한다라는 게 이게 좀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네, 항상 고3인 거죠. 저는 계속 아이들하고 감정 전이가 돼요. 아이들이.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네. 아니 좀 일타 강사신데 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좀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고 피로해 보이시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좀 샬랄라 할 수가 없는 그럴 수는 상태인 없을 것 거죠.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이 수능철이 좀 다가오는 이게 한 10월, 11월이 좀 되면 저도 잠을 잘 못 자요. 그러시겠다. 네, 긴장이 와서. 네. 수업 시간에 한마디 할 때도 막 울컥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언제 좀 울컥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노력으로 이겨내자 이런 응원을 계속해야 되는 삶이라는 게 조금은. 재수학원에 오래 있어 그런가 봐요.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의 그 삶의 처절함을 느끼죠. 그러면 이걸 내가 이게 옳으니까 네가 해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같이 뛰어줘야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강사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학생보다 더 많이. 그러면 같이 느끼고 같이 열심히 달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게 하는 건 오로지 내가 더 할 수 없을 만큼 노력하는 거. 그러면서 조금 평정심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했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면 불안감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이라는 건 항상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미로 또 버티는 거죠. 뭐 그래도 삶에서 뭐 저런 사람도 있었는데 뭐 괜찮았네라는 느낌이 남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승 선생님, 네. 저는 그 정도의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 강의를 하면서 내 스스로 좀 많이 쓰는 이게 말들이나 이게 뭐 좀 이런 거 있습니까? 버릇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자꾸 이게 이거를 많이 하는데. 자, 그러면 말이죠. 자, 오늘은 아니죠. 저희도 잘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오늘은 말이죠.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과 자, 함께 두 손 모아서 한번 모두가 하나가 저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형도 많이 쓰시는 게 자 있어요. 많이 하죠. 네. 예, 자, 자, 오늘 뭐 입에 착착 붙어 이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주 하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야, 그거 많이 하죠. 자, 오늘 참 어떤 여러 가지. 넓어버릴 때, 자, 여러 가지로. 자,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세세하게 시간이 없을 때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 여러 가지로 뭐 고민이 많으신 요즘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웃음이 나왔고요. 저는 예전에 그럼에도 내가 조금 강사하길 잘했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연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긴장감이 항상 있고요. 그리고 매일 수업을 하시는 매번 긴장감. 그러니까 새로운 강의를 오픈하면 전날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지금 19년을 해도 똑같아요. 얼마를 번다? 그거가 주는 행복감도 있지만 그건 항상 임계치가 있는 거고 내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가장 짜릿하죠.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자기님 퀴즈. 자기는 퀴즈 좋습니다. 자, 우리 저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진초등학교 4학년 4반 이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진초등학교 2학년 4반 이은선입니다. 보니까 오늘 옷을 둘이 똑같이 입었어요. 네.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을 위해서 산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엄마가 거예요? 골라서 입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또 이제 아니 옷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창문 위에 저거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네. 왜 아직 안 띄웠어요? 엄마가 이거 영어 잘못 쓴 거는 이거 다시 외워야 된다면서 저기 붙였어요. 아, 영어 잘못 영어를 엄마가 계속 기억하라고. 머리 개입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또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너무 귀엽다. 100만 원 상금을 받으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50만 원은 의료원에 기부하고 싶고 50만 원은 안동 할머니한테 주고 싶어요. 아니, 두 분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고요. 네. 네. 아니, 그 왜 저 안동 의료원하고 할머님께 드리고 싶으세요? 그 안동의료원은 그 코로나 환자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부하고 싶고 야. 안동 할머니는 코로나 환자 폐기물 처리하시느라 힘들 것 같아서요. 아유. 할머니께서 의료원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청소부요. 야, 정말 참 너무 기특하네요. 진짜 꼭 이거- 아니, 이거 선생님 맞추셔야겠다. 네. 이거 못 맞추시면은 지금 이거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네. 우리 저 진짜 이런 기특한 생각을 두 분이. 네. 두 분 혹시 저 할머니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우리가 준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미 맞춘 상황이네요. 네, 이미 맞춘 상황. 명 선생님이 이걸 저기 잘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우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께 우리가 드린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도 지금 기대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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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송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남승용 선수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남승용 선수는 송기정 선수의 금메달보다 이것으로 가슴에 일장기를 가릴 수 있었던 것이 더 부러웠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승자의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를 다 내주셨습니다. 자, 예. 답하면 되는 건가요? 네, 답하면 네, 됩니다. 네. 자, 정답은요? 월계관? 자, 정답은 자, 정답은요. 자, 두 분 표정.
이게 두 분 표정으로 진짜 모르겠네요. 안 좋은데. 자, 정답은요? 정답은 월계수입니다. 정답입니다. 예, 월계간 월계수 정답. 100만 원을 예 상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선생님께도 네네네. 자 100만 원 상금 드리고요. 네네. 그러니까 두 분 100만 원을 지금 송금을 해 드렸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안동 할머니가 우리 돈을 받고 행복할 생각을 하니까. 계약하면 만날 친구들에게 좀 두 분 한마디를 좀 하고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아, 나 TV에 나왔으니까 내 얼굴 꼭 기억해주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유. 안녕. 우리 그 이명학 선생님께도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애들 영어 좀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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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언제 봐도 밝고 귀엽고 너무 해맑고. 이뻐요. 좀 이렇게. 이게 저 친구들 줘야겠는데. 아니 선생님. 아니 너무 마음이 너무 예뻐서. 예. 저 친구들도 할머니 도와드렸지만 마음은 한켠에 좀 수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친구들한테 같이 계좌로 싸주시면. 진짜로요? 진심으로 진짜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지금. 그러면은 아니다. 제가 계좌로 확인합니다. 이거를 제가 갖고 그쪽에 보내는 걸로. 갑자기 우리 제작진에서 알아서 하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발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려니까 어색하네요. 그러니까 그죠. 실제로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선생님이세요 네, 지금 효인 씨는. 보육교사 17과정 다 이수한 보육교사 장효인입니다. 아니 그 효인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유치원에서 네. 보조교사로 4년차 근무하고 있고요. 보조교사는 어차피 담임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아이가 울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얼른 가가지고 또 달래주고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거 이제 저희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몸이 이렇게만 돼도 화장실 가자 이거 알거든요. 알아요. 눈빛만 이렇게 해도 알죠. 저희는 바로 알아요. 알죠.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학부모님이 이렇게 그러면은 맞아요. 이렇게 본인 두 분이 그런 사인을 좀 주고 네, 받으시는 왜냐면은 제가 그래도 유치원인데 너무 개구먼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또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좋은 모습을 작용하는 게 친근감. 네,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이 얼른 준비시켜가지고 내려올게요. 네, 어머니 잠시만요. 톤이 일단 안 좋고. 6세, 7세 이제 만 5세가 되면은 알거든요. 그래요? 네, 선생님 휴대폰에 나온 거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이제는 그러니까 네,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TV에 나온 사람 이렇게 안 하고 핸드폰에, 휴대폰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지금은 전화도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 네, 요즘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한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뭐 같아요? 세월이니 그렇게 하면 다쳐요. 이렇게 다쳐요. 다쳐요. 해보세요. 지호한테 한번 해보세요. 지호가 뭐 한다. 지호는 너무 많이 컸으니까. 지호는 괜찮아요? 지호 때문에 내가 다쳐요. 아빠 다쳐요. 지호. 아빠 다쳐요. 막 옆에서 자다가 반 올리면 막 그러면 위험해요. 숨이 안 쉬어져. 이제 나은 어린이. 나은 어린이한테는 네. 그러면 다쳐요. 그러면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 돼. 하지 마. 이거는 저희가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단어고 협박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세월이 토크하지 않아요. 토크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입 닫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않아요. 살 빼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않아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하세요. 사랑해요 하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약간 뒷북 잡았어요. 저도 봤어요. 진짜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좀 읽어주세요. 이제 수업 시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하던 대로. 네, 자, 모이세요. 자, 뭐예요? 선생님이 책 읽어줄게요. 자, 동아야 나와라 선생님 손에서 동아야 나와라 찬나라 동아 나라로 도합. 에이. 도합. 에이. 이러면 책이 안 열려요. 자, 다시 동아 나라로 얍. 슈퍼 하마지포 넌 내가 특별했으면 좋겠어. 넌 특별해.
내 말은 특별한 재주를 갖고 싶다는 거야. 너도 너만의 특별한 재주가 있을 거야. 직업의 특성상 또 그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제가 차량 지도까지 해요. 네, 아침에. 근데 그 업무가 되게 사실 피곤하거든요. 아침 그죠. 일찍 가가지고 네. 그 버스를 몇 시간을 도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태우면서 또 벨트 체크하고 네, 안전하게 정말 이 아이들이 등하원 하는 걸 다 도와줘야 되니까 뭐 종일반 교사 선생님도 아닌데 그 아이들 차량에서만 만나는 친구였어요. 차량에서만. 차량에서만. 근데 차량에서 저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나 봐요. 뭐 이렇게 벨트를 채워주면서 엄마한테 손 흔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래서요. 고맙다고 안전하게 저를 다 잘 태워주시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그게 첫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너무 좀 진짜 울컥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차량을 태워주는 선생님일 뿐이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되게 큰 감동이었구나. 네, 그래서 지나가는 아이도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항상 안녕! 이제 이렇게 다 인사를 해주거든요. 가끔 이제 이런 걸 좀 여쭤보는데 본인이 좀 이루고 싶은 어떤 좀 목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다. 야, 근데 잘할 것 같아. 조금 더 정말 집 같고 제 2의 집이라고 생각들 많고 유치원 가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막 울면서 맞아요. 오거든요. 울면서 가죠.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가고 싶거든요. 아니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 처음으로 이 등원하는 날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짠해 괜히. 짠해 막 어차피 다시 만날 건데. 한 3시간, 4시간 있으면 만나는데 그거 막 이게 버스 타고 가는데 이게 막 뭔가 짠하고 애틋하고 저 조그만 몸이 저 큰 가방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낮잠 시간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 가면. 그래서 처음에 지호가 담요 자기 걸 들고 잠자러 가는 그 모습을 이제 찍어서 보내줬는데 근데 괜히 짠하잖아. 왜 이렇게 뭉클해? 지가 잠자겠다고 지 담요를 들고 가는데. 그런가? 그래요. 사실 이거 좀 반대인데 저는 요즘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다가 가시는 날 편지를 쓰고 가세요. 근데 거기 편지를 이틀 뒤면 보거든요. 이틀 뒤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 잘 챙기라고 엄마가 세바스찬 잘 쉬다 간다. 우리 다시 보는 날까지 건강히 생이별 정말. 우리 그 방송 활동을 할 때와 지금의 어떤 그 또 본인의 좀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노는 것 같아요. 사는 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개그만 할 때 그 무대도 굉장히 그립지만 그게 이제 유치원 무대다. 이 무대가 나의 개콘이다. 개그 무대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하고. 네. 왜? 지금 그래서. 나 진지한데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 그 효인 씨가 그 데뷔는 굉장히 빠른데 이 두근두근이라는 코너로 뭔가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진 거는 그 뒤로 좀 한참 뒤죠. 제가 그때 한 8년 차에 네. 두근두근이라는 코너가 나왔는데 네. 저의 기사 타이틀 대부분이 중고 신인이었어요. 네. 동기들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효인 씨는 특히나. 너무 많아요. 김준현, 장도연, 박성광, 허경환. 박지성. 동기들이. 네. 또 밑으로 올라오는 또 후배들이 오남이, 김민경, 바로 위로는 박나래. 그 위로는 또 신봉선 선배 뭐 이렇게 되니까. 전쟁터예요. 난리가 나요. 이게 뭐 거기는 그냥 살아있는 전쟁터 진짜. 우리 유명한 개그맨들, 개그맨들이 다 그 주변에 포진돼 있네요. 두근두근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잘 하시던 활동을 접고 또 딴 일을 또 제가 하시게 됐는지. 이제 갑자기 또 이게 심각해지는데 네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안에 그렇게 큰 일이 있고 나니까 제가 이제 웃음을 드려야 하는 직업이고 웃음을 드리면서 그 기쁨을 보는 게 저에겐 또 기쁨이었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년 좀 넘게 칩거를 했죠. 1년 좀 넘게요. 네, 한 1년 반 지내보니까 엄마의 빈자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살았지만 엄마랑 하루에 8통화를 했거든요. 하루에요? 네. 밖에 나가. 나 지금 이제 점심 먹을 거야. 이제 회의 들어가니까 통화가 안 돼, 엄마.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버스 타러 가. 엄마 집 앞이야. 이것까지. 엄마 뭐 사갈까?까지. 왜냐면 엄마가 좀 많이 계속 편찮으셨어가지고 이제 외출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바깥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친구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게
허한 거예요. 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여기 이렇게 되게 신난 마음으로 나왔던 것도 우리 선배님이 되게 마음으로 저 되게 챙겨주시는 거 제가 알아요. 이렇게 서로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아 제가 저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에 이제 하도 그 두근두근이 많이. 맞아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두근두근이? 이거 보니까 보다 보니까 참 이게 잘 만든 코너다. 그리고 요즘 또 이렇게 개콘이 좀 힘든 시기를 좀 겪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아쉬운 마음에 또 그죠. 쉬는 동안에 저 유기견 봉사하는 거 예, 아시잖아요. 그래요. 사실 제가 그때 선배님한테도 전화 드렸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네네네. 그때 도와주셨잖아요.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니에요. 문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5초 만에 전화 오셔가지고 교인아 뭐가 필요하니? 네. 되게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 친오빠보다 되게 오빠 같았어요. 저희 오빠랑 연락 잘 안 하거든요. 선배님이랑 더 자주 연락해요, 제가. 네. 되게 좀 멋져 보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장효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아 이거 되게 떨리고 설레이는 질문이다. 그냥 그러니까 장효인 선생님을 기억한다기보다 내가 그때 유치원 다녔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 선생님인지 기억 안 나는데 나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유키스? 네. 네, 좋습니다. OX 하겠습니다. OX. 이거 OX. 자, 문제 드립니다. 모나리자는 왼손이 오른손을 덮고 있다. 왼손이 오른손을 덮고 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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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자, 다음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 자, O. 왜 O라고 또 선택을 하셨죠?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 정답은 O입니다. 와, 대박. 야, 이제 한 문제만 더. 나 어떡해요? 와, 이거. 자, 우리 그 같은 동료 교사님도 좀 나와 계신데요. 오늘 점심 뭐? 와, 오늘 점심 뭐예요? 만약에 맞으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코스로 먹자. 원래 목소리 나왔네요. 나왔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줄리엣보다 먼저 죽었다. 자, 로미오가 줄리엣보다 먼저 죽었다. 죽었어. 마셨어. 죽었어. 키스를 했어. 근데 이 키스를 누가 했지? 잠깐만, 키스를 했는데 이게 로미오인지 줄리엣인지. 자, 요것만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받습니다. 요거 잠깐만요. 한 10초만. 야, 진짜 헷갈린다. 저도. 자,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줄리엣보다 먼저 죽었다. 로미오가 먼저 죽은 거죠? 자, O. 자, 맞추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오, 정답입니다. 야. 자, 100만 원의 상금을. 와! 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의 상금을 축하드립니다. 야. 아니, 이게 재밌네요. 혹시 뭐 이게 저희 상금 드리면 노래 틀어드리거든요. 뭐 노래 어떤 거 좀 들어드릴까요? 피에로는 우리 보고 있지. 아,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있지? 왜? 네. 그냥 춤추고 싶어서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춤춰요. 이 끼를. 장 선생님 너무 웃긴다. 잘한다. 곧 무대에서 뵙겠는데요. 잘했다. 이 노래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잘한다. 너무 웃긴다.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가 또 효인이의 그 느낌이 담긴 노래네.